금과 은의 경우에는 슈퍼사이클이 형성이 되었고, 특히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향후 4에서 5년간 엄청난 폭등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금의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특히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진실에 대해서 함께 이번 시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시장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경기가 침체되고 또한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 해당 부분을 이번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경고한 바 있는데요. 금과 은값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입하는 이런 경로 속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금의 시세는 중앙은행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올라오면서 상승을 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이 중앙은행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떤 수요 주체가 더 중요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시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슈퍼사이클이 형성된 이후로는요, 1970년대 금 태환제가 폐지가 된 이후로 금은 1트리온스에 35달러로 고정이 되어 있던 게 풀려버리면서 달러는 계속 팽창을 하고, 반면에 금은 달러와는 상관이 없는 변동된 자산으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35달러 하던 금의 시세가 현재까지 약 3,000불 가까이 올라가면서 굉장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던 것이죠. 이런 배경에는 글로벌 통화량 증가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고요. 1971년 당시 1.5조 달러에 대한 글로벌 통화량은 현재는 129조 달러로 통화량 자체만 하더라도 약 80배가량이 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 글로벌 시장의 통화량이 약 80배 증가한 반면에 글로벌 부채까지도 과거에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있었다면 현재는 300조 달러까지 올라오면서 글로벌 통화량과 글로벌 부채 가 상승함에 따라서 금값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었다라는 해당 진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에 금을 누가 사주냐입니다. 전체 통화량 대비해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약 14%이지만 이 해당 비중이 올라가지 않는 기간에는 금과 은은 횡보하고 오히려 하락하는 이러한 기간들도 지난날에 약 20년이 나타났던 이런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금과 은을 접근하고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제가 최근에는 프리미엄이 너무너무 많이 껴서 신규 투자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금과 은이 없다라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거는 좋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저가에서 많이 보유를 하신 분들은 굳이 지금 금과 은을 무리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금과 은은 약 1년 기간의 횡보 기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거예요. 오늘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이게 동반되는 장세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경기 침체가 오는 구간에서는 금과 은도 같이 이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한 차례 약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에 중기에 약세 흐름이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요인들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장기 투자 4에서 5년을 바라본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시장은 10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요, 저는 이 통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근거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러한 매개 변수를 파악을 했고, 해당 전망이 나온 게 향후에 오를 수 있는 게 7,500불 선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3,000달러 수준에서 약 2배가 조금 넘는 이러한 강세장이 더 나온다는 거였죠. 사실 제가 처음 분석했던 당시 1,700불 당시보다는 금값이 거의 이제 국내 시세로는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높은 구간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거 정말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산업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반면에 글로벌 공급은 금의 경우 20만 5천 톤에서 총 남은 채굴 가능한 양이 3만 5천 톤가량 남았고, 사실은 공급 측면에서는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과거에 10년 기간 올랐던 기간에서도 똑같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건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물량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증가 추세는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수요적인 측면에서 서서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금과 은의 장기적으로의 가격 현상이 정말 잘 나타날 요인들의 한 가지가 되겠죠. 최근 이제 중앙은행 수요하면은 이제 브릭스 진영에서 정말 많은 금과 은을 매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이제 미국 달러화를 폐기를 하고, 그리고 양자간 통화를 사용하다가 이제 금을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까지 도입을 해서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사용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요인들, 결국 글로벌 불확실성들이 증가한 데에 기인을
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이 중앙은행의 수요도 정말 중요하지만 결국 현재 수요의 주체들 중에서 차지하는 게 약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귀금속이 50%, 투자용이 20%인데 투자용은 이제 뭐 ETF 이런 것도 되겠죠.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거 귀금속이 절반인데요. 중국 개인 약 3만 톤 그리고 인도 여성은 약 2만 5천 톤의 금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며 미국이 공식적으로 8,100톤이 있다라는 이런 금보다 압도적으로 이런 다른 나라들의 금 수요가 더 많이 있는 이러한 그래프도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매입을 하고 있다지만 이게 전체 톤수에 비하면 아직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차적인 이런 기대감과 실제 수요 견인이 반영되어서 가격이 잡혔다라면은 앞으로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금과 은을 매수를 하고 더 높은 가격에 사줌으로써 전체 통화량 대비 점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통화량이 증가한 측면에서 상승, 그리고 통화량 대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나 지역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거에서 사람들은 내 통화 가치가 녹을 것이다 라는 우려감의 점유율의 상승으로 받쳐 들어온다. 그래서 점유율이 현재 15% 되지만 약 30%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우리나라 최근에 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프리미엄도 끼고 또 이제 환율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런 부분이 현재 우리나라 금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게 이 프리미엄의 상승과 그리고 환율의 상승까지 또 미래에 가격이 더 높게 올라가면 다시 한번 더 높게 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시세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있을 때는 실물 투자는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오히려 역 프리미엄일 때가 있거든요. 마이너스 11, 15%였던 구간들도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존재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금과 은을 싸게 사고자 한다면은 최소한 이 프리미엄은 아예 없는 상황에서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전히 프리미엄이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금 같은 경우는 1980년대 이후로 공식적으로는 동결입니다. 근데 실제는 부족할 가능성이 최근에 포트녹스 사태로 인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은 대공황 이후에 금 몰수 정책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의 금을 다 빼앗아오고 수출 금지를 취하면서 금이 전체 중앙은행 톤수 약 한 5천 톤도 안 됐었는데 이게 급속도로 10년 가까이 증가하면서 1944년도 브리튼 우주 체제가 나왔을 당시 그러니까 1트리온 수에 35달러로 고정이 되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는 금은 약 2만 톤에서 2만 2천 톤까지 올라간 이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금을 이제 교환해준다. 달러를 들고 오면 금을 교환해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전 세계적으로 해놨고 실제로 이 달러가 금보다 더 많이 풀리는 거를 보이자 많은 국가들에서 금을 다 빼갔어요. 그래서 금이 8,000톤 가까이 줄어들다, 8,500톤 줄어들다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달러와 금을 교환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닉슨 쇼크 이후로 약 한 400톤가량 더 감소하다가 현재까지 공식 물량은 그대로였다. 그러나 이게 실제 포트녹스에 금이 없을 가능성 이런 우려감이 제기되면서 최근 시장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정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중앙은행에 차지하는 전체 금에서 약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며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 많이 찍고 사람들은 이걸 의심해서 내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서 가는 게 경기 불안기에는 다른 자 다 빠지니까 그래서 금과 은이 안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용 골드바나 실버바 또는 귀금속으로 더 점유율이 받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이런 시기에는 투자용에 대한 수요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 그렇고 그래서 이게 왜 현재 주제가 중요하냐 결국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경고했다라는 부분들이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또한 인플레이션은 상승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금이 가장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맞물려지는 거죠. 1971년부터 1980년대 이 9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에 금의 가격은 약 24배가 올랐거든요. 이렇단 말은 지금도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된다면은 많은 개인 투자자들까지 금을 다 사고자 하기 때문에 금의 총 공급 물량보다 더 많은 금을 사고자 하는 이런 수요는 가격의 상승으로 불러오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프리미엄도 엄청나게 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정말 현재 금과 은 투자 단기적인 반영에서 중요한 사실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과 고관세 위협, 재정 부양책 지연 등이 트럼프 시대의 위험으로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경고를 한 거예요. 이제 제 의견, 이 폭스 의견 같은 경우는 이제 민첩하게 분석을 하는 제 의견으로는 올해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하지 않고 소수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난해 금리 인하했던 게 통화량 증가,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지난해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올해 현재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이 고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기대 인플레이션 올렸다고 하지만 실제 올라간 건 전체 통화량이 증가했다. 그리고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다.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 증가로 견인된 건데, 사실 최근에 이제 불법 임자 추방과 고관세 위협 때문에 올라갔다. 시장은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본질적인 요소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이유는 트럼프가 아니라 이번에 만약 해리스가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똑같이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점점 이 경제는 축소되고 있어요. 이게 결국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다시 해고루치하든가 또는 재정적으로 더 삭감하는 이런 조치들이 경기에 원래 취약했지만 정책을 다시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절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기대감이 많이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채권금리를 조절하겠다는 구두 발언에 따라서 이 장기물 금리가 다소폭 이 경기 침체 둔화의 우려감으로 반영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실질금리가 플러스 한 2 정도 되었었는데 다시 음의 영역으로 점진적으로 내려가려는 움직임들이 향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미국의 정책적으로 가려왔던 부분들이, 이 취약성 부분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거는 이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죠. 그래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해서 바로 당장 대폭등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금은 4에서 5년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데, 이런 해당 기간 속에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거 기본으로 아시고 보시되, 과거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속에서도 1년 가까이 보합권에서 나타났던 기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보합이란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회복하면서 보합이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올라갔다가 급락 나왔다가 올라가면 회복하면서 보합이었다. 이러한 1년 기간의 이런 해도 존재했다라는 거, 특히 경기가 둔화되면은 사람들은 돈이 부족해요. 금과 은을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네, 이럴 땐 당연하게 어떻게 되겠어요? 금값이 내려가겠죠. 맞아요, 내려갑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셔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기 침체가 발생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물가가 왜 올라갈까요? 경기 침체되니까 돈을 막 풀어버리는 거야. 돈을 막 풀어버려요.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 기간 동안에 통화량이 10배가 증가했어요. 금값은 24배가 올라갔는데, 절 반은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으로 해서 올라간 거고, 나머지 절 반은 통화량 증가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화량이 왜 증가할 건가, 이걸 보면 경기가 꼬꾸라지고 부러지고, 그러면 현재 상원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연체 올라가고 있고 공실률 여전히 높고, 이러한 현상들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경기 박살나고, 그러면 은행 파산하고, 그러한 현재 상황이 앞으로 나타나면서 금과 은도 마찬가지로 다른 시장은 대급락, 코인 마이너스 99.99% 뜰 때 금은 마이너스 20%밖에 안 떴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을 말씀드린 거고, 그럼 당연하게 신규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앞으로 10배 올라간다, 그거 보고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차라리 달러하고 엔화를 같이 사놨다가, 만약에 내가 없다, 그럼 금이랑 은 조금씩만 사놓고 달러랑 엔화를 좀 사놨다가, 그걸로 어떻게 된다? 달러 엔화 올라갔을 때 금, 은 폭락이 아니라 조금 조정받으면, 약 한 20% 조정받는다고 했잖아요. 조정받으면 그때 물방 채우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충격적인 발언도 있었어요. 충격적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이냐? 구리 관세 부과를 검토하라고 지시를 했대요. 자, 구리까지 건드리고 있어. 그럼 이제 앞으로 이 브릭스 국가들이 금과 은을 통화로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은 이 금, 은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까? 이러한 추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런던에서 뉴욕으로 금이 500톤간의 이동한 배경에는 미래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펼칠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러한 귀금속 시장에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구리는 이렇게 부과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 구리 산업을 재건하려는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선 구리라는 게 이 데이터 센터를 짓거나 이 인공지능 관련해갖고 전력 수요가 되게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 구리가 정말 필수한 핵심 광물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재련 및 정지 능력을 개발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고, 상부부는 섹션 232에 따라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소식이에요. 백악관은 이제 원광구리, 구리 농축물, 정제구리, 구리 합금, 스크랩 구리 등
이거 조사하겠다 이렇게 나온 상황인데, 중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산업에서 과잉 생산 및 덤핑을 이용해 세계 시장 장악하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중국의 장악을 지금 안이 꼽게 보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제 우리도 관세 부과할 거야, 지금 이러한 조사를 해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결과로 미국에 좀 많이 불리할 것 같아. 그러면은 아마 관세를 25% 부과하겠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 캐나다도 한 달 연기했던 게 다음 달 4일에 다시 진행이 된다는 소식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국가들에게서 이 미국이 수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미국은 좀 많이 불합리하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같이 구리 관련 제품을 약 5억 7천만 달러 정도 수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관세 부과를 할 경우 우리나라도 같이 영향을 받는다는 소식. 우리나라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요. 최근에 한은 총재의 연설을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한 게 정말 급박하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내포하면서 한 거거든요. 경기가 너무 안 좋고 경기 성장률 둔화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현재 봤을 때 그냥 현재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그거고, 만약에 우리나라 금융권 위기가 발생된다라면은 그거는 미래 성장률 더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배경들이 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금이랑 은이 한번 올라가다 경기 둔화 우려감에 지금 갑자기 가격이 반응하고 있어요. 이 은도 이번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번에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 38에 30, 42 정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이거 은이 지금 올라가다가 좀 비실비실 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 둔화 우려감을 반영하고 있어요. 일단은 금이랑 은은 2년 4개월 가까이 똑같이 올랐는데, 이제 실버 봐도 뭐 제가 들고 있던 게 88만 원에 샀던 게 지금 뭐 거의 200만 원 가까이 올랐었으니까 되게 많이 올랐었죠. 근데 뭐 2배 가까이 오른 거, 이 금이랑 은이 2년 가까이 현재 나타났던 현상이다. 그러니까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요, 이미 2년 전에 이렇게 반값에 사놓은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를 누군가 지금 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앞으로 미래에 금은 7,500불, 은은 200불까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거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물방해라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슈퍼사이클 기대감 10배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겠죠. 항상 그래, 항상 올라갈 때 이런 기대감이 나와요. 기대감. 아니다. 그리고 일단 저는 그래요, 장기적으로 보자. 좀 이 투자 자산별로 이 속성이란 게 다른데 이거를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승부를 볼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